홍익대학교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학년도 단결홍익 총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하소정입니다. 2019학년도 단결홍익 총선거 경제학부 모아 12달 선거운동본부 및 경제학부 페이스메이커 선거운동본부 정부 후보자 정책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토론회는 단결홍익 총선거 선거규약 제36조 세부시행세칙 기타 규정 6항에 의거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할하여 진행됩니다. 또한 홍익대학교 교육방송국 HIBS, 홍대신문사, 각 단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토론회는 경제학부 모아 12달 선거운동본부 후보자 소개, 경제학부 페이스메이커 선거운동본부 후보자 소개, 선거운동본부 상호 질의응답, 교내 언론사 질의응답, 방청객 질의응답, 후보자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됩니다. 초반에 진행되는 선거운동본부 후보자 소개와 후반부에 진행되는 마무리 발언은 투표용지 내 3번 위치 순을 따라 모아 12달 그리고 페이스메이커 선거운동본부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선거운동본부 상호 질의응답에서는 세부 시행세칙에 따라 각 선보는 상대 선본의 공약에 관하여 최대 5번에 한하여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을 받은 선보는 3분 이내로 답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은 2번까지 가능합니다. 교내 언론사 질의응답에서는 학내 언론사 취재진 분들과 각 선본과의 질의응답이 진행되고 방청객 질의응답에서는 현장에 계시는 학우분들과의 질의응답이 진행됩니다. 이때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는 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고 있지 않지만 정책과 공약에 대한 비판이 아닌 특정인의 신상에 대한 비방이 섞여있는 발언 등의 선거의 공정과 공명을 해치는 행위라고 판단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중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경제학부 모아 12달 페이스메이커 선거운동본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단결홍익 총선거를 위해 각 선본의 공약과 정책을 바탕으로 한 질의응답을 진행할 것이고 홍익대학교의 1만 2천 학우들이 올바르고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토론에 최선을 다하여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아 12달 선거운동본부의 후보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모아 12달 선거운동본부 정후보 손현준입니다.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아무래도 경선이다 보니 여느 때보다 더 경제학부의 발전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약에 대해 생각할 때 저희가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은 현실성입니다. 아무리 취지가 좋은 정책이 있더라도 실제로 그것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현실적인 공약들을 위주로 내세웠고 저희가 내세운 공약들에 대한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여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이는 학생회라는 믿음을 드릴 것입니다. 아직 회장의 위치가 아닌 선거를 준비하는 후보자의 위치이다 보니 정책들에 대한 이해를 100% 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정책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뒷받침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해가 누구보다 빠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선보는 12달을 모아 1년을 함께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것처럼 모든 경제학부 일원들의 뜻을 모아 내년 1년을 함께 걸어나가는 학생회가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후보로 출마한 경제학부 오재국입니다. 앞서 정 후보가 소개한 것과 같이 저희 선보는 현실성에 주안을 두었습니다. 학생회의 회장, 부회장이라는 직책이 가지는 무게감을 알기에 저희는 공약을 내세우기 전에 많은 것을 고려하였습니다. 또 정 후보와 같이 선거 준비를 하면서 부후보로서 갖춰야 할 역할, 자세 등을 생각하였습니다. 저희 선본의 이름을 모아 12달로 정한 것 역시 경제학부 학우 여러분들의 뜻과 마음을 모아 내년 1년을 함께할 것이라는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아직은 부족한 것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당선이 된 이후에는 직접 발로 뛰며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과 성취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페이스메이커 선거운동본부의 후보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익총선거 제12대 경제학부 학생회장단 선거에 페이스메이커 선거본부로 출마한 정후보 이혜린입니다. 저희는 공약을 준비함에 있어 경제학부 학생들의 권리 강화, 그리고 즐거운 학교 생활, 경제학부 학우 간 네트워크 형성에 초점을 맞추어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신뢰를 만드는 변화를 통해
경제학부하고 여러분의 즐거운 학교 생활 그리고 권리가 보장받는 학교 생활이 되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페이스메이커 선본의 부후보로 출마한 경제학부 김성주입니다. 저희는 공약을 준비함에 있어서 정 후보가 말했던 것과 같이 우리 학우들의 권리 향상에 있어서 정말 많은 신경을 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또한 현실성 있는 공약을 위주로 정말 더 많은 생각을 하여서 다양한 광범위한 공약들을 저희는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서 세부 시행 계획 또한 준비하여 말뿐만이 아닌 학우분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공약들로 공약집을 이렇게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의미 있는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후보자 소개였습니다. 다음으로 선거운동본부 상호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질문은 상호 합의에 따라 모아 12달 선본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네, 모아 12달 선본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복지물품 관리는 현재 기획국에서 전담하고 있는데 복지국을 신설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기획국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기획국의 역할은 정확히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지금 복지국의 역할을 기획국이 맡아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제가 학생회를 했던 경험에서 비롯해 보았을 때 기획국에서 맡고 있는 복지 역할은 상당히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가 복지국을 신설하게 되는 이유는 복지물품 확대와 더불어 복지물품의 관리가 굉장히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그에 따른 기획국의 역할 축소는 저희가 더 많은 행사들을 진행하고 기획했기 때문에 기획국의 역할 또한 줄어들지 않고 밸런스 있게 맞춰갈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네, 답변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2017년 제10대 학생회 하이텐션이 실시한 1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산 재구매를 위한 비용이 연간 약 2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했지만 그 해에는 그 비용이 5만 원 가량으로 줄었을 정도로 관리 시스템이 체계화되어 가고 있는데 복지국을 신설하면서까지 학생회 임원을 증원시킬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1차 실태조사 결과는 저도 보았는데요. 기존에 이제 발생하는 20만 원의 금액이 5만 원으로 줄었다는 건 아주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복지물품이 늘어남과 동시에 지금은 우산만 복지물품으로 저희가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근데 복지물품이 늘어남과 동시에 관리해야 될 물건들이 훨씬 많아집니다. 그러면 지금의 체계가 아무리 잘 잡혀 있다고 한들 그것이 어떻게 또 이렇게 역할을 못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한 복지물품을 담당하는 복지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뒤에 말씀하셨던 거 계속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관리 시스템이 체계화되어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산 대여 사업 시스템 뿐더러 이제 페이스메이커 선본에서 제시하신 대여 사업으로는 뭐 보조 배터리 대여 사업, 뭐 담요 대여 사업 등이 있는데 이러한 대여 사업과 우산 대여 사업이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시스템이 많이 체계화되어 있는데 학생의 임원을 증원시킬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여쭤봤었습니다. 네, 아까 대답해 드린 것과 같이 물품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그런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할지도 의문이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복지국의 신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보조 배터리와 같은 경우에는 학우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보조 배터리를 수시로 반납이 되었을 때 수시로 충전할 인원이 필요하고요. 담요 또한 뭐 에어컨이 심하게 가동될 경우 빌렸다가 반납도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하고 또 저희는 이제 복지물품 관리 강화를 위해 보증금 제도를 채택하려고 합니다. 근데 보증금을 받을 인원이 보증금을 받고 관리할 인원이 없으면 복지물품이 더 증대되었을 때 그 관리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정책자료집에 써 있는 걸로 봤을 때 현재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8명의 집행부에서 10명으로 증원시킨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뭐 장학금을 나누신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는 공로장학금을 회수미채 분배할 계획이고요. 물론 이런 계획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일단 이 부분은 제도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서 결정할 사항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저희는 현재 분배되고 있는 금액을 총 모아보면 960만 원이거든요. 그 금액을 16명에게 60만 원씩 분배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강제성을 띠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협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아갈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의 이런 지금 예상안이 무조건적으로 적용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는 현재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페이스메이커 3분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네, 모아 12달 3본에서는 이제 대면식을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작년에도 열릴 3본에서 대면식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었다가 결국 추진되지 않았는데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작년에 올해 이제 학생회가 대면식을 추진을 했었지만 이 대면식이 추진되지 못한 것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가장 큰 원인은 참여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과대학의 사례를 참고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문과대학 예학과는 뭐 13 대면식, 24 대면식 등 획일화된 대면식이 아닌 그들만의 방식으로 대면식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도 저희가 이제 경제학부 전공 수업을 듣는 강의실은 뭐 307호, 309호, 413호 정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는 사람들 간의 대면식을 뭐 307 대면식 이런 식으로 마련을 한다던가 해서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네, 그럼 지금 답변 주신 것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그러한 계획이 존재는 하지만 4학년 같은 경우는 특히나 과생활에 참여를 안 하려고 하는 학우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러한 대면식을 이제 문과대학의 사례를 참고한다고는 했지만 경제학부에 와서 적용을 한다 했을 때 참여율이 저조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은 있으신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보통 대면식이라는 것은 술을 먹는 자리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저희는 상호 교류라는 대면식의 근본적인 목표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추첨식 행사라든지 그 자리에서 마니또를 뽐내식 등의 콘텐츠를 통하여 단순한 술자리로 변질되는 대면식이 아닌 경제학부의 파이가 넓어지는 대면식을 만들 목적이고 추가적으로 술이라는 매개체는 부정적인 요소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절제를 통해 충분히 긍정적인 요소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이 점을 회장단으로서 항상 명심하고 대면식 간 음주 관련 사고가 없도록 유의할 겁니다. 추가 질문, 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방금 드렸던 질문은 이제 4학년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해결책을 여쭤봤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답변은 그거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닌 우려가 되는 사항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은 4학년 혹은 더 나아가서 3학년 같은 학우들이 이제 참여하지 않는다 했을 경우 그러면 본래 추진하려던 그 대면식의 성격이 의미가 없어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페이스메이커의 질문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4학년들, 즉 취업을 준비하는 학우들의 참여율을 유도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여를 원하지 않는 학우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강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여를 원하지 않는 학우는 참여를 하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3학년들도 현재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그 대면식을 진행을 하면 참여를 하겠다라는 여론이 더 큰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모아 12달 선본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네, 페이스메이커 선본에 질문하겠습니다. 복지물품 대여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 비용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현실적인 예산 마련안은 매년 학생에 비해서 발생하는 적자폭을 최소화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매년 OT에서는 200만 원가량의 적자가 발생하고 경제인의 방 또한 상당 금액의 적자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적자폭을 최소화하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의 예산 마련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는 필요한 복지물품에 대해서 저희 때 모든 복지물품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 아니라 어차피 복지물품은 한 번 구매하면은 고장나지 않는 한 후년, 내후년에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구매할 생각입니다. 때문에 예산에 있어서 큰 무리는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여기에 덧붙여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복지물품의 관리가 더더욱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기존에 20만 원에 그런 손실이 5만 원으로 줄었다고 한들 저희는 그런 5만 원의 손실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네, 우선적으로 현재 페이스메이커 선본이 수익 사업으로 제시한 115프 사업 전공서적 대여 시스템 등이 있는데 이런 시스템은 모두 우선 학생에 비해서 지출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인데 만약 생각보다 이 시스템이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생각인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는 사실 일단은 대안으로 115와 전공대여 사업을 추진하려고는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을 기반으로 모든 그런 대동제에서의 줄어든 수익을 충당한다던가 할 계획은 아니고요. 그냥 이거는 부수적인 요소이고 저희는 정말 학생회비가 부족하고 필요하다면은 그 예산안을 더 잘 짜서 그리고 학생회비를 인상하거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OT나 경제인의 밤에서의 적자폭을 줄이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수적인 요소입니다. 115와 전공책 대여 사업은. 네,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학생회비를 인상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현 사회에 좀 민감한 문제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이 점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생각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 매우 예민한 부분이라는 것은 저희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일단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현실적인 예산 마련안은 기존에 사용되는 금액에서 발생하는 적자폭을 줄이는 것이고요. 하지만 불가피하게 그런 적자폭을 줄일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난다면 결국은 참가비 인상 혹은 학생회비 인상 같은 수익을 내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어떤 그런 부수적인 그런 사업 115나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은 수익을 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언젠가는 이제 올라야 할
그런 금액이고 지금까지 지난 몇 년간도 물가는 지속적으로 올랐지만 학생회비는 동결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해야 될 일이고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라면 저희는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여서 저희가 이루어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또한 뭐 부족하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학생회비 인상만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은 아니고요. 우선 지금까지 경제학부에서 진행 중인 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그리고 예산을 좀 더 분명하게 산정한 뒤에 또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좀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부분은 이제 뭐 예산 삭감을 한다든지 조정을 한 다음에 합리적인 예산안을 도출하여 학생회비를 명확히 산정할 것을 밝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페이스메이커 성분의 질문 있겠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랑 이제 비슷한 공약으로 경제 취업 세미나를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그 진행 방안에 있어서는 저희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들은 게 맞다면 이제 같은 선배 세 분을 모셔서 그분들을 이제 고정적으로 이렇게 세미나에 초청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시겠다라고 이해했는데요. 일단 이게 맞는지부터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는 고정적으로 3명의 선배를 초청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경제 취업 세미나를 주최하겠다고 한 게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세 분의 고정적으로 초청되는 기간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것 공약에 보면 이제 공기업, 사기업,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세 분을 이제 초청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생각보다 저희 학과에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럼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대안은 없는 것인지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공무원 준비에 대한 그런 대안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장 경제 취업 세미나를 생각했을 때 일반적인 학우들이 취업을 하려고 할 때 공기업, 대기업 또는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3명의 졸업생 선배를 고정적으로 초청해서 이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일단 경제 취업 세미나를 자리를 잡게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현실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추후에 당선이 된다면 이 정책을 추진하면서 필요하다면 저희도 충분히 더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직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도 그 준비 방법이 많이 달라지고 공기업도 어떤 공기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도 이제 필요한 뭐 과목이나 그런 게 많이 달라지고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한 분의 선배를 초청해서 그 선배만의 경험을 듣는 것보다는 보다 다양한 선배를 초청하는 게 나을 것이고 그게 이제 이제 경제학부 학생들은 다 학생들마다의 그런 진로 계획이 있을 텐데 그런 거를 충족하기에는 그게 더 적합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하고 지금까지 저희가 학부 내에 존재하던 취업 관련 프로그램은 일단 잘 유지되지 못한 것에 있어서 그 성격이 단발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데 저희가 3명의 선배를 고정적으로 초청하겠다고 한 것은 어쨌든 3명의 선배들이 고정적으로 오다 보면 매년 다른 선배들이 오는 것보다 확실히 후배들과 지속적인 교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저희가 경제 취업 세미나라는 행사를 경제학부 학생들에게 취업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모든 인원들의 그런 수요까지는 충족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추후에 고려해서 더 보완해 나가야 될 부분이지만 일단 저희는 이 고정 지속적인 교류에 가장 초점을 맞췄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는 일단 그 수요의 면에 있어서 학우분들의 어떤 수요 조사를 먼저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혹시 그럴 계획은 없으셨는지 그리고 만약에 고정적으로 3분을 초청하겠다고 하셨는데 일정이 안 맞으셔서 한 달에 한 번 하려던 세미나를
만약에 못하게 된다면 그건 그대로 지나가실 건지에 대한 답변 요청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3명의 선배를 졸업생 선배를 고정적으로 초청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는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 3명의 졸업생 선배를 이미 생각해놨고 그 전에 이 공약을 내세우기 전에 충분히 얘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한 달에 한 번 일정이 안 맞을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 이런 일정이 안 맞게 된다면 뭐 3명의 선배를 초청하는 곳에서 일정이 안 맞는 선배는 빼고 진행하거나 아니면 다른 선배를 부르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되면 다른 선배를 불러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모아 12달 선본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네, 페이스메이커 선본에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스메이커 정책에 의하면 C동 413호에 대한 책벌상을 교체한다고 하셨는데 이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은 어디서 충당할 것인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질문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C동 413호 책걸상 교체를 요구하겠다라고 공약에 걸었죠. 저희는 일단 학우분들의 여론을 모아서 첫 번째는 교육 환경 개선안을 통해서 학교 측에 일방향, 일체형 책상의 불편함에 대한 공감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첫 번째로는 교육 환경 개선안을 이용할 계획이고요. 그것만으로 이제 만약에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거나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이제 저희는 법대 사례를 예로 들고 싶습니다. 이제 저희가 봤던 이제 정책 선대 이제 그 선본들의 이제 정책 자료집에 의하면 이제 실험 실습비라는 명목이 이제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그 중에 이제 이런 공부하는 시설에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법대에서는 실험 실습비를 그 부분에 사용하겠다라고 이미 얘기도 됐고 하고 있는 상태라고 이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희 또한 그 부분을 강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요즘 들어서 실험 실습비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는데 저희도 이제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조금 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307호, 309호 일체형 책상 교체할 때도 뭐 한 번에 한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에 저희의 요구를 전달하면은 뭐 바로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뭐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선례가 있기 때문에. 네, 잠시 멈추고 방금 답변으로 발언하셨던 부분에서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고 중성관위에서 중재 요청이 들어와서 네, 정정 발언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과대학 학생회장 김민규입니다. 예, 방금 페이스메이커 선번 측에서 답변해 주신 내용을 듣던 도중에 저희 단위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정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법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반대쪽 선분에서 질문해 주셨던 그 책걸상 교체 관련해서 올해 2018학년도 1학기에 교체를 시행한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해당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아까 처음에 답변해 주셨던 내용처럼 교육환경 개선안을 통해서 학교 측과 협의가 돼서 중앙도서관을 통해 교체가 진행되었고요. 법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실험 실습비를 기자재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기보다는 보통 세미나나 아니면 관련 학회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실정과 맞춰서 정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정정 요청이 하나가 더 들어왔는데 방금 나온 답변에 대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그 실험 실습비 사용 관련해서. 아, 네, 그러면 네 잠시 네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제학부 함치우입니다. 제가 이제 제 10대 경제학부 학생회장이었는데 이제 실험 실습비 사용 관련해서 정정할 것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307이랑 309호에 대한 책걸상 교체가 이제 교육환경 개선안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해당 부분 같은 경우는 교육환경 개선안으로 제출을 했으나 학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제 학장이 박원환 교수님일 때 저희가 직접 실험 실습비로 저희가 직접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정정하겠습니다. 네, 일단 법과대학 중원위 분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답변을 하나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그 이유는요, 이제 로얄이라는 법과대학 전대 학생회가 있지 않습니까? 정책자료집에 이제 실험실습비로 이제 그 실험실습비를 공정하게 사용해야 한다. 그러니까 공정하게는 제가 빼겠습니다. 실험실습비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정책자료집의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이제 그걸로 제 책걸상 및 그런 오래된 강의실 이런 것들에 대한 비품 교체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얄이 이제 법대 당시에 법대 회장단으로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졌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네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제학부 전 회장 함추 씨께서 이제 말씀해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논지는 이제 그게 실험 실습비로 바꿨다, 교육환경 개선안으로 바꿨다가 다를 중요하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이제 그게 순차적으로 바뀐 것처럼 4.13도 당장에 안 되더라도 순차적으로 조금 이렇게 저희가 요구를 하거나 혹은 실험 실습비를 조금 이렇게 기다렸다가 사용을 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4.13 또한 결론적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네, 답변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질의응답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C동 413호의 소유는 교양과의 소유도 아니고 경제학부의 소유도 아닌 애매한 상태이기 때문에 본 선보는 413호를 먼저 경제학부로 가져오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네, 사실 뭐 이제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록 보다가 관련 내용을 보긴 했었는데요. 이제 지금 자율전공 학우에 이제 학우가 증가를 하면서 이제 그 해에 자율전공 학우가 어느 학과에 몰릴지 몰라서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는 이제 경제학부에 이제 대형 강의실이 필요하고 또 부족한 만큼 저희가 뭐 이제 해결할 수 있으면 공간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답변드리자면요. 이제 말씀하셨던 경제학부 소유가 아니고 교학과 소유도 아니고 누구의 소유도 아닌 413호에 있어서 책걸상을 교체하기 전에 그 소유권을 먼저 확실하게 이전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는 바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저희는 이제 책걸상의 교체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입장 전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가 질문 없습니다. 네,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메이커 선본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네, 모아 12달 선본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정책공약집의 배움을 더 넓게 항목에서 이제 교수 확충에 힘쓰시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경제학부의 전임 교수 확보율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이제 소수과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번에도 네트워크 경제학이 폐강되었는데 오히려 이제 전공 과목 증설로 인해서 인원이 분산되어 폐강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전공 수업
수업의 다양화로 인해서 그 학생들의 분산으로 인해 폐강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전공 수업의 다양화 추진이라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제 그 공약의 세부 시행으로는 이제 학우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전공 수업, 예를 들면 투자, 재테크 이러한 전공 과목들을 개설을 요구함으로써 이제 학우들의 수요를 확실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수의 충원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 본 선보는 학우 측에 교수의 충원을 요구하고 경제학부 학우들의 수요 조사를 확실히 실행할 예정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러한 수업을 증설하시겠다라고 하셨고, 그렇다면 그에 따라서 이제 분산되는 인원이 존재하고 분산되는 인원이 이제 발생하고,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지금도 폐강되는 과목이 있는 와중에 추가적으로 폐강되는 과목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과목에 대해서는 폐강을 하고 이제 그런 실질적인 과목으로 이제 이전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시는 입장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우선 폐강하는 과목에 있어서 그것이 그 과목이 폐강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입장은 아니고요. 타 학교를 예를 들자면, 지금 타 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학교가 한 개 교수님당 이제 전공 수업을 1개에서 2개 정도 이제 맡으시면서 나머지는 연구를 하시는데 시간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 학교 저희 과 교수님들의 실정을 보면 학장님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전공 수업 3개를 채워서 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는 학부 측과 이걸 충분히 얘기해서 교수님이 담당하는 수업을 조금 줄이거나 하는 방식으로 이제 다양한 교수를 충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양한 교수를 충원함으로써 당연히 그 교수님들의 전공도 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학우들에게 좀 더 배움의 질을 높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우선 이제 전공 과목 교수님들의 이제 진행하시는 과목을 2과목으로 줄인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오히려 지금보다 이제 과목 수가 더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또 그거를 충당하기 위해서 이제 교수님들을 더 충원을 한다고 하면은 결국 그냥 교수님들만 많아지고 과목 수에서 큰 변동이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또 이제 전임 교수를 이제 확보하려고 이제 총학 측에서도 계속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지금 전임 교수 확보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관련해서 찾아보신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교수님의 수업을 줄이는 거는 일단 교수님이 충원이 되고 나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전임 교수 확보가 어렵다는 현실은 일단 학교 측에서 학부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도 있고, 학부 측에서 봤을 때 지금의 수요로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가 학우들에게 수요 조사나 그런 설문 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가면 학부 측과도 서로 얘기를 해보지 않을까 싶어서 이 공약을 제시하게 되었고, 저희가 아직 선거를 준비하는 기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무나 그런 점에 있어서 100%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선이 되고 더 논의를 거쳐서 시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 정도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경제학부에는 6명의 그 전임 교수님들이 잠시 추가 질문 2개 다 사용하시지 않으셨나요? 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아 12달 선보원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페이스메이커 선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전공 수업에 대한 경제학부생들의 우선 수강 신청을 건의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 정책의 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2017년 경제학부 교육환경 개선안에 따르면 미시경제 원론이 1학년 전공 수업인데 이게 네 반으로 분반이 되었고요. 이 네 반의 총 인원이 한 200명 정도 됩니다. 네, 200명 정도 되는데 참고로 경제학부 1학년의 전체 인원은 53명이고요. 또 당시 이제 분류한 것을 보면은 경제 원론 이제 네 반에 총 190여 명의 이제 총 인원의 수강 인원에서 경제학부생들은 90여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만큼 경제학부 전공 수업은 탁과생들의 수요가 많은 수업인데요. 그런 만큼 이제 우선 경제학부 학우들을 위한 우선 수강 신청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바입니다. 네,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경제학 원론이나 경제 수학 등과 같은 수업을 듣는 탁과생 수에 곱하기 일정 금액을 해서 저희 과의 실험 실습비가 나오게 되는 건데 이렇게 탁과생들에 대한 경제학부 수업에 대한 진입을 막는다면 우선 수강 신청은 경제학부의 존폐를 다루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역대 회장단들도 주장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논지가 이제 실험 실습비 책정 기준이 이제 그러한 어떤 추가적인 인원에 배정돼서 나오는 건데 그런 인원 배정을 막는다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피해를 볼 것이고 그게 학과의 존폐 위기로 몰리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걸로 이해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경영학부의 사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번에 회계원리를 들으려고 했는데 이제 탁과생 수강 제한에 걸려서 처음에는 신청을 못하고 이제 추가 때 신청을 했다가 이제 좀 튕겼거든요. 근데 결국은 수요가 있는 과목의 경우는 탁과생 수강 제한이 있더라도 이제 추가 기간 때 수요가 충분히 충족이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의 과목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경제학 원론 같은 경우는 정말 교양으로도 많이 들으러 오는 과목이라서 일단 우리 학부생들부터 수강 신청을 하고 나서 탁과생들이 신청을 하더라도 이제 말씀하신 그런 실험 실습비 관련해서 이제 인원이 충족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나아가서 이제 그게 이제 경제학부의 존폐 위기로까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실험 실습비를 책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과 전공 수업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부 학생들에게는 한 명당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의 실험 실습비가 나오고 자율전공 같은 경우는 10만 원 내외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어쨌든 경제학부의 인원들이 많아지고 탁과생의 진입을 막는다면 저희 실험 실습비가 당연히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경영대랑 비교하는 거는 저희는 좀 무리라고 생각되는 게 일단 경영대학교 한 학년의 수보다 저희 경제학부 전체 인원이 적기 때문에 이 인원에 있어서 책정이 되는 실험 실습비의 성격을 따지자면 저희가 경영대학의 사례와는 좀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경영학부의 사례에서도 이제 추가 때 탁과생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인원이 다 꽉 차서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제학부의 인원이 적다는 것을 알면은 이제 분반이 개선된다고 했을 때 다른 전공 학우들도 충분히 추가 때를 노려서 수강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그동안 이제 학생회에서 우선 수강 신청을 이제 추진했다가 이제 못하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2017년 중앙운영위원회 23차 회의록에 따르면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세종 캠퍼스 문제 때문에 해당 학과 학생들의 전공 과목 우선 수강 신청을 추진한 바 있는데요. 네, 그때 불가능했던 것은 이제 그 기술적 측면에서 우리 학교의 경우에는 이제 서강대의 사례와 달리 수강 신청 프로그램에 돈을 쓰지 않고 또 전산원에서 직접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이제 수작업으로 들어가서 정보전산원 일이 많아져서 안 되는 것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네, 이제 경제학부의 존폐 때문에 추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런 기술적 정보 전산원과의 협력적의 사안 때문에 그동안 추진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답변 종료하신 거 맞죠? 네, 다음으로 페이스메이커 한 번의 질문 있겠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모아 12달 선본의 정책 자료집을 참고하면요. 네, 7번 학우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라는 부분에 이제 두 번째, 대외 봉사활동 관련 정보를 SNS를 통해 제공하여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런 대외 봉사활동이 사실 이렇게 개수가 저희가 이렇게 한 개, 두 개 셀 수 있는 그런 적은 개수가 아니잖아요.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이러한 관련 정보를 제공할 때 있어서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정보 제공을 어느 정도의 빈도로 제공할 것인지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취업 정보, 대외 활동, 봉사 활동 이러한 관련 정보를 SNS를 통해 제공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이제 저희의 다른 공약을 보면 이제 월별 카드 뉴스 게시라는 공약이 있습니다. 이제 그 카드 뉴스를 통하여 그러한 관련 정보들을 제공할 예정이고, 이제 그러한 정보에 대한 출처는 이제 네이버 카페, 독취사나 스펙업과 같은 네이버 카페 등이 있고, 사람이 캠퍼스픽 같은 사이트들을 보면 이제 충분히 관련 정보는 취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저희 선본의 역할은 학우들이 경제학도로서 관심을 가질 만한 정보를 간추려서 제공을 하는 것으로 충분히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네이버 카페 중 한 곳에 가입을 했는데, 가입을 하면은 메일이 하루에도 수십 통씩 옵니다. 그만큼 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정보를 선정함에 있어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될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변하겠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그 정보에 있어서 선정 기준은 학우들이 제일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정보와 수요가 많을 것 같은 정보를 우선적으로 취합할 예정이고, 저희가 이 정책을 시행하다 보면 분명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우선적으로 수요가 많은 정보를 제공을 하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학우들의 수요를 다듬으로써 점차 더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모아 12달 선본의 마지막 질문이 있겠습니다. 네, 페이스메이커 선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동문회를 활성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는 제8대 경제학부 회장과 10대 경제학부 회장이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형성되지 않은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우선 추진했지만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것은 1차적으로는 이제 저희는 경제학부에서는 경제인의 밤을 통해서 졸업생과 재학생의 교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가면은 밥 먹고 그냥 뭐 졸업생들과 대화할 기회가 따로 주어지지 않아서 이제 그때 그 경제인의 밤 행사를 통해서 재학생과 졸업생 교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지금 상황에서도 이제 졸업생을 모르는데 과연 이제 동문회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가 의문이었고요. 때문에 저희는 이제 경제인의 밤 컨텐츠 개혁을 통해서 이제 졸업생들과 재학생들 간의 지속적인 그 교류를 1차적으로 만들고 또 이제 저희는 저희 때 한 번의 동문회를 활성화한다기보다는 이제 저희 때부터 이제 또 이제 뭐 이미 공약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5대 회장부터 11대 회장까지 동문회 활성화 도모를 위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것 또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네,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문회라는 개념 자체가 우선 재학생들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졸업생 선배들을 어떻게 끌어오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학생 시절에 경제인의 밤을 진행했을 때 이제 과 사무실에서 이제 선배님들의 번호를 이제 받아서 이제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방안이 가장 구체적인 방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본다면 저희 학생회 차원에서 졸업생 선배들의 물론 번호를 다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선배들에게 과연 저희가 동문회를 경제인의 밤이라는 행사를 할 거니까 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지금까지 학생회가 항상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졸업생 선배들이 뭐 1명에서 2명 또는 아예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본 거였고 이거에 대한 다시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많은 학생회들이 선배님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이제 전화를 돌리고 연락을 드리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배님들의 참여는 점점 줄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저희는 궁극적으로 경제인의 밤 컨텐츠가 내실을 다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컨텐츠를 조금 이렇게 더 이제 실용적으로 바꾸겠다라는 입장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저희는 이제 선배님들께 그저 매번 돌리던 그런 형식적인 그런 연락 혹은 전화 인사가 아닌 좀 더 이제 컨텐츠에 대한 내용을 홍보해드리고 저희가 어떻게 진행을 할 거다. 그래서 선배님들이 이때 어떠한 이렇게 도움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드린다면 더 참여율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아직 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저도 이제 그 역대 회장단 선배님들이 만드신 이제 한 라인이라고 하죠. 저도 그 존재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용하는 것 또한 이제 상당히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페이스메이커의 마지막 질문 있겠습니다. 네,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반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동문회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걱정을 담은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모아 12달 측에서는 왜 경제학부 동문회를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강력한 공약으로서 내걸었는지 또 그런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질문 감사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문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동문회라는 게 형성되면 공약 정책 자료집에도 써놨듯이 저희 홍익대학교 경제인들의 학부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재학생이든 졸업생이든 그런 하나의 연결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분명 저희에게도 나중에 이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동문회 추진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고 네, 그렇게 해서 저희 가장 강력한 공약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의아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일단 저는 동문회라는 개념이 따로 이제 동문회라고 해서 존재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존재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경제인의 밤이 곧 저희 경제학부의 동문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아마 동의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왜 여기서 이제 동문회가 마치 존재하지 않았는데 새로 형성하는 거라는 이제 이런 뉘앙스로 공약을 쓰셨는지 그 부분 조금 궁금합니다. 네. 경제인의 밤 행사는 우선적으로 현실적으로 봐도 누가 봐도 동문회의 성격을 띠고 있지 않고 재학생들도 많이 참여를 하지 않고 졸업생 선배는 거의 오지 않는 수준이기 때문에 동문회를 형성하겠다고 했고 저희도 뭐 반드시 동문회라는 이름으로 먼저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현실적으로 경제인의 밤 행사를 저희도 콘텐츠 개발이나 졸업생 선배들의 참석 유도를 통해서 자리가 잡히면 나중에 차후적으로 봤을 때 동문회를 이렇게 경제인의 밤 행사를 동문회로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러한 공약을 내세우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경제인의 밤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선배님들께 연락을 드리고 이제 선배님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런 것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동문회는 과연 뭐가 다른지, 그래서 결국은 경제인의 밤과 동문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동문회는 이제 선배님들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락을 드리고 할 텐데 그럼 경제인의 밤처럼 이제 연락을 드리고 어떤 걸 할 거다 이렇게 연락을 드림에 있어서 동문회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우선 경제인의 밤이라는 행사가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 경제인의 밤 행사를 동문회로 만든다는 것인데 이 앞선 답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이게 당장 동문회 형식 성격을 띌 수 있을 거라고는 저희도 당연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10년 정도 걸쳐서 이어져 온 노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더 힘을 내서 추진을 한다면 현실화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저희는 이제 그 역대 회장들이 있는 그 커뮤니티를 활용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반기당 1회 역대 회장단 모임을 추진할 생각이고 여기서 이제 역대 회장단 모임을 추진하는 이유는 동문회라는 개념 자체가 재학생과 졸업생이 함께하는 행사인데 졸업생 같은 경우는 사회에 나가서 생업에 바빠 미처 학교 생활에 관심을 쏟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교 생활에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분들이 누구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역대 회장단들만큼 적합한 인물들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들의 학부에 대한 애정과 인프라를 활용한다면 동문회 형성의 기틀을 닦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 질문 이제 못하는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각 선거운동본부에 할당된 질문 기회를 모두 다 쓰셨으므로 선거운동본부 상호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교내 언론사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네, 취재하러 오신 기자진 여러분들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홍대신문사 김민우 기자입니다. 일단 두 선본 모두 다 이제 아까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게 현실성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오늘 각 상호 질의하는 질문 제한 개수가 있어서 이제 답변을 다 이제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상대 선본의 공약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조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양 선분의 모두 질문을 하신 네, 거죠? 맞습니다. 그럼 선분 답변 순서는 네, 모아 12달 페이스메이커 이렇게 진행해도 될까요? 네네. 네. 네, 우선적으로 이번 선거가 4년 만에 경선이기 때문에 양쪽 다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경제학부의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생각을 했다고 생각을 해서 물론 이제 정책을 저희 선본도 그렇고 페이스메이커 선본도 그렇고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 뭐 실무적인 부분이나 그런 거에 더 부딪히면서 한계도 느끼고 보완을 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모두 다 경제학부의 발전을 위해서 나온 공약들이기 때문에 저는 페이스메이커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네, 저희는 경제학부의 발전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상대 선본에 대한 평가를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공약에 대한 평가를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전반적으로 이제 항상 나오던 내용들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잘못됐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그런데 그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이제 단선으로 진행될 때보다 확실히 더 많은 공약들이 나왔고 그런 점들이 되게 이제 모아 12달 선본을 보았을 때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은 모아 12달 선본이 생각한 것도 충분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떻다 저떻다 막 평가를 한다기보다는 저희는 되게 좋은 그런 네 너무 훈훈하네요. 네 그런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HRBS 아나운서 그 두 선본 공약 모두 잘 들었고요. 공통적으로 12달 모아 12달 선본과 페이스메이커 선본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선본에 앞서 현실성에 좀 초점을 맞춰서 공약을 준비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비용 충당적인 측면을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모아 12달 선본에서 아까 동문회를 활성화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선배들을 고정적으로 초청을 해서 취업 정보를 제공한다. 그래서 단순히 설명회 이상, 세미나 이상의 어떤 것들을 컨텐츠를 기획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면은 뭐 기업 탐방이나 아니면은 뭐 또 다른 형식의 그런 선후배 간의 교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만남의 횟수가 많아지고 좀 행사가 다양해지다 보면은 강연비 아니면 강연비는 차치하고서라도 뭐 프로그램의 진행비나 그 참여하시는 분들의 식대나 이런 것들의 비용적인 측면을 굉장히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혹시 어떻게 충당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먼저 답변을 듣겠습니다. 네, 우선적으로 질문하신 부분이 이제 경제 취업 세미나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고정적으로 3명의 선배를 초청함에 있어서 뭐 초청비를 드리겠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고요. 저희는 일단 학부에 대한 애정이 있는 선배들과 이미 어느 정도 얘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선배들이 그런 비용을 받고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만약에 이제 그게 커져서 나중에 이제 경제 취업 세미나가 좀 더 커져서 자리를 잡고 그렇게 돼서 이제 만남의 횟수가 잦아지고 뭐 그렇게 돼서 이제 비용이 늘어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어봐 주셨는데 그럴 경우에 있어서는 어쨌든 저희도 학부 측의 실험 실습비의 사용에 대해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학업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자리를 잡는다면 실험 실습비를 충분히 활용하여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같은 질문을 페이스메이커 선본에게도 드릴 텐데요. 그 경제인의 밤을 좀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좀 더 교류할 수 있는 콘텐츠를 좀 다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효율적인 학생회비의 사용을 또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예산을 충당할 계획이신 건지.
네, 우선 경제인의 밤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졸업생분들이 많이 오시면 사실 뭐 졸업생분들의 찬조금을 받을 수도 있고, 물론 이것만으로 충당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학생회비가 여기서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모든 학우들이 무료로 가서 뷔페에 가서 먹고 오기 때문에, 식사를 하고 오기 때문에 뭔가 이제 행사를 진행하는 거에 비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있고, 그 비용을 줄일 계획이고요. 또 교류 컨텐츠를 강화하는 것은 이제 혹시 교류 컨텐츠를 말씀하신 게 이제 취업생과의 교류를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재학생 간의 교류를 말씀하신 것인지? 둘 다 말씀 주시면. 네, 우선은 이제 비용을 가장 먼저 줄일 생각이고, 또 저희는 이제 경제 취업 수련회를 이제 굳이 추진하려고 하지 않고 있거든요. 경제 취업 수련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모든 학우들이 이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가서 이제 취업 수련회를 하고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비용이 많이 소모되고 있는데, 그 비용을 이제 절약한다면 이제 다른 취업 세미나나 뭐 그런 걸 함에 있어서도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모아 12달 선보원에게 개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책 자료집에 전공 알림이 관련한 질문인데요. 전공 수업을 듣는 학우들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결석을 하게 돼서 과제에 대한 공지나 아니면 시험, 퀴즈, 시험 범위 이런 정보들을 학생의 인원을 활용해서 좀 제공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학생의 인원이 한 자릿수 맞죠? 두 자릿수인가요? 그 인원이 모든 수업에 그런 공지사항 같은 것들을 다 매번 수업마다 수업이 매일매일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제공을 할 수 있을지, 그 현실적으로.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불가피한 사정이더라도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우들이나 또는 출석만 하고 뭐 이렇게 도망을 간다던가 그런 학우들에 대해서 그것이 페널티다, 시험 범위나 과제를 모르는 게 페널티라고 생각하는 다른 출석을 한 학우들도 있을 텐데, 이에 대해서 뭐 결석의 사유를 학생회 측에서 뭐 구분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지, 어떤 식으로 이 페널티라고 생각하는 학우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전공 알림이라는 거를 제공한다는 것이 전공 수업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지, 뭐 더 나아가서 뭐 수업 진도를 알려준다던가 뭐 수업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했다던가 뭐 그런 걸 알려준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시험 날짜나 퀴즈, 뭐 시험 범위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래도 그러니까 불가피한 사정으로 빠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그거에 있어서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러한 공약을 내세운 것이고, 만약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결석 사유에 대해서 그걸 받는다면 그건 저희 생각으로는 너무 좀 그 학우들의 자유를 저희가 억압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면 저희가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있어서 저희가 학우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뭐 학우들에게 이유를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고, 네, 이 정도로 답변 드리면. 네.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뭐 매일매일 하는 것에 부담이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시험이나 퀴즈, 뭐 과제나 이런 것은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사안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학생의 과대라는 게 있습니다. 1학년 과대, 2학년 과대, 그 과대들을 이용해서 이제 교수님들에게 질문을 해서 그 주에 정보를 취합해서 그 정보를 올리는 것으로, 우선적으로 매일매일 올리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홍대신문사 김민우 기자입니다. 공동 질문으로 드릴게요. 일단은 많은 공약들을 제시하셨는데 이제 각 선본에서 당선될 경우에 꼭 이거는 꼭 우선적으로 먼저 달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하는 공약을 3가지 정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리가 되는 대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5월 12달 선거운동본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우선적으로 당선이 된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공약은 일단 우선적으로 동문회 추진은 저희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선이 되자마자 발로 뛰면서 이제 선배들과 한 번이라도 더 만나면서 추진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동문회 추진을 가장 우선적으로 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현재 경제학부 내 취업 관련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경제 취업 세미나를 이제 추진하여 그거 역시 선배들과 어쨌든 상호간의 교류가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경제 취업 세미나를 이제 추진할 예정이고, 세 번째로는 이제 뻔선 뻔후 정책을 하면서 경제학부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마니또나 목고지 같은 행사는 정해진 기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례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속성에 초점을 맞춰서 재학생들 간의 교류를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뻔선 뻔후를 세 번째 우선순위로 두었습니다. 네. 네, 질문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사실 모든 공약들을 정말 신중하고 오랫동안 고민해서 정했기 때문에 세 개를 고르는 게 사실 좀 상당히 갑작스러운 일이었는데요. 그래도 세 개를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추진하려는 공약 중에 이제 학생의 임원 공개 모집이라는 공약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학생회를 꾸려야 그 다음에 이제 당선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 학생회를 꾸려야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을 추진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공개 모집을 첫 번째 우선순위로 뽑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아까도 말씀 좀 이렇게 중요하다고 저희가 여겼던 경제학부생 우선 수강 신청 건의를 저희는 조금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가능하다면 1학기 전에 내년에 1학기 전에 이게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또 뭐 사정상 어렵다면 뭐 그 다음 2학기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일단은 저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빠르게 시행을 해야 하는 공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아까 질의응답 시간에 나오지 않아서 조금 아쉬웠는데요. 저희는 이제 소모임 및 학회를 굉장히 강화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모임 및 학회 활동이 곧 과외 활동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학부 회장단, 그다음에 소모임, 그리고 학회 회장단 간의 정기적인 교류를 하는 어떤 그런 연합 회장단을 만들 구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년에 이제 신입생이 들어오기 전에 저희가 소모임이나 학회에 대한 어떤 그런 전반적인 계획 같은 것들을 학부 회장단과 같이 공유하면서 동시에 과와 어떻게 상생할 수 있을까를 논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공개 모집, 그다음에 우선 수강 신청 건의, 그다음에 학부, 소모임 그리고 학회 회장단 간의 즉 연합 회장단 간의 이제 정기적 회의, 교류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더 공통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당선될 경우에 상대 선본 공약 중에서 혹시 이행하고 싶은 공약이 있다면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리되는 대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없으시다면 없다고 말씀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모아 12달 선거운동본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페이스메이커 선본이 제시한 공약 중에서 경제 취업 현황 및 로드맵 제작이 상당히 많은 학우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 형성만 될 수 있다면 정말 모든 경제학부 학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약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공약을 저희는 실천을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학우들의 권리 보장과 어떤 권리 증진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공약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요. 정작 이제 저희 곁에서 묵묵히 저희를 이제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시동 청소 경비 노동자분들에 대한 어떠한 그런 감사의 표시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공약을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나서 처음에 이걸 봤을 때 상당히 효자 성분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런 부분은 참 배울만하다, 정말 잘 공약으로 선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마지막으로 좀 이제 후보자 마무리 발언 때도 하시겠지만 각 선본이 당선되는 이유를 짧게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당선이 되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우선적으로 저희는 경제학부 모든 학우분들의 뜻을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경제학부의 이제 작은 독립학부라는 학군의 특성을 고려하면 저희가 그 경제학부를 하나로 모으는 것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조심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당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희는 이제 공통적으로 소모임을 살려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학부를 발전시키는 것에 있어서 정말 누구보다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당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언론사 차원에서 공통 질문할 부분은 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교내 언론사 질의응답을 끝내고 방청객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현장에 함께하고 계시는 학우분들 중 질의응답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고 마이크를 건네받으신 후 본인의 소속과 이름을 밝혀주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어나서 해야 되나요? 네, 경제학부 황치우입니다. 먼저 질문을 2개 해도 되나요? 네, 일어서서 질문해 주시고 질문 한번 하고 답변 듣고 한번 하고 답변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할게요. 네, 먼저 페이스메이커 선본에 질문하고 싶은 게 그 학생의 임원 증대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일단 먼저 정책 자료집 제가 다운받아서 보니까 기존 6명이었던 인원을 10명으로 늘린다고 되어 있는데 복지국 신설시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나는 거 아닌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는 사실 공약집에는 작성하지 않았는데 뭐 어떤 소식을 전달함에 있어서 이제 텍스트만으로 전달하는 것은 사실 학우들에게 어떤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서 좀 무리가 된다고 이제 가독성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때문에 저희는 이제 카드뉴스 같은 거를 좀 많이 제작을 할 생각이고 또한 이제 복지국의 인원을 늘리느냐 기획국의 인원을 늘리느냐는 아직 고민 중인 사항이긴 한데 이제 복지국이나 기획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새로운 행사가 많이 늘어나고 또 이제 교회 협력의 업무를 또 분담시킬 예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추가적으로 또 2명의 인원을 증원시킬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둘둘둘둘에 이제 각 부서마다 2명씩 8명이 아니고요.
이제 좀 더 업무 부담이 되는 부서에다가는 이제 3명의 임원을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10명으로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네, 답변 듣다가 원래 하려던 질문은 아닌데 갑자기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그 홍보국이나 복지국에다가 새로운 업무를 추가할 때 제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지금 총학생회 차원에서 이미 대외교류국을 통해서 많은 제휴를 맺고 있고 뭐 홍익위드 뭐 이런 산하 기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경제학부라고 하면 전체 인원이 많아야 260명이고 작으면은 240명까지 떨어지는 실정에서 그 200몇 명을 위한 제휴가 현실적으로 이제 홍대 거리 앞에 있는 외부 업체들과 뭐 가능할지에 대한 일단 실현 가능성이 궁금하고 만약에 실현 가능하다면 그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인원을 늘리려고 하는 이유가 저는 궁금한데 뒤에 얘기까지 한 번에 말씀드리면 일단 아까 960만 원이라는 돈을 모아서 이제 나누기 n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게 이제 비공식적으로 이루어내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학교에 건의를 해서 공식적으로 절차를 밟겠다는 뜻인지가 궁금합니다. 네, 질문 잘 들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말씀해주신 그 제휴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드릴게요. 네, 이 제휴라는 단어 때문에 조금 혼동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저희는 사용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복지물품을 저희가 공약에 쓰진 않았지만 복지물품을 이제 구비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제 구입하는 방안 외에도 다른 방안을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 중에 이제 협찬을 좀 어떻게 저희가 시도라도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럼 이제 제휴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총학 차원에서 이제 하는 그런 단위가 큰 학생회에서 하는 그런 제휴를 의미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조금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게 저희가 작성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정 후보에게 답변을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그 학생회 장학금 나오는 거를 받아서 이제 나눠서 분배하겠다고 말씀하신 게 제 경험상 이제 원래는 경제학부가 집행부가 인원이 4명이었다가 6명으로 늘어난 게 2012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2012년에 6명으로 늘어났는데 지금 한 6년 정도가 지난 지금 그거를 다시 이제 8명, 10명까지 늘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 그때도 제가 알기로는 되게 어려움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학교 본부랑 마찰이 많았고 근데 어쨌든 이뤄냈던 거고 그걸 10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은 학교 본부와 이제 뭐 마찰을 감수하고서라도 늘리겠다라는 뜻인지 아니면 비공식적으로 늘리겠다는 뜻인지 궁금한데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현실적으로 공식적으로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비공식적으로 그러면 늘린다는 뜻인데 그렇게 되면은 집행부 인원 중에 4명은 사실 학교에 인준받지 못한 어떤 인원으로 남아있게 되는 거고 사실 그런 문제는 뭐 작년 이제 사범대학 회장이나 공대 회장처럼 제대로 학교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는 어떤 학생회 일원으로서 존재하는 문제점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4명이 가지게 되는 어떤 학생회가 이제 뭐 돈만 보고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명예적인 부분에서 자신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좀 이렇게 비유를 좀 하나 들자면요. 이제 법적으로 사실혼을 인정해주지 않습니까? 좀 오바스러운 비유긴 한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은요. 그런 부분에서 명예적으로 뭔가 손상을 느낄 거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일단 저희가 어떤 행사를 할 때 너네들은 이제 뭐 인준을 받지 못했으니까 참가할 수 없다 이렇게 진행을 할 것도 아니고 저희는 이제 모두 다 같이 함께 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사실 걱정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요구를 해서 이제 늘리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고요. 그렇게 할 계획도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비공식적으로 표현을 빌리자면 비공식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물론 여기서 이제 수반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선본원들은 모두 협의를 했고 무엇보다 이제 저희부터가 이제
회장이 120 받는 걸 저희도 60, 부회장이 90 받는 걸 60 이렇게 내놓을 생각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도 한 거지만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합류하게 될 선본원에 그러니까 임원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협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인원 증원의 필요성 그리고 저희가 그 필요성에 따라서 이렇게 분배해야만 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해서 협의를 좀 유도할 계획이고요. 정말 최악의 경우로 만약에 그게 안 된다, 양보할 수 없다 본인은 그런 경우는 저희는 이제 다른 방향으로 재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저도 이제 다 잘 아는 분들이라서 이게 이제 뭐 그들의 명예를 뭐 훼손시킨다라는 의도로 얘기한 건 아니었고 이제 혹여나 걱정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린 거였고 마지막으로 두 선본 모두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약간 상반되는 제가 이제 정책 자료집을 읽어보니까 좀 상반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에서 이제 언론사에서도 계속 말씀하셨던 어떤 현실성에 관련된 부분인데 아무래도 저희 경제학과다 보니까 저는 돈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제 그 페이스메이커 정책 자료집을 보면 간단하게 지출에 대한 항목이 복지물품, 뭐 학습실, 자료실, 학생실 공간, 실용적 변화, 전공서적 대여, 교수님과의 대화 마련, 동문회 활성화, 재학생 자리 마련, 뭐 농활, 교육 봉사, 신규 소모임, 학회 창설 이렇게 있는데 딱 들어도 이제 굉장히 많잖아요. 일단 이 부분이 이제 모두 지출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간단하게 말해서는 교수님과의 대화 자리 마련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한 다과라도 일단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을 때 지출의 양이 정책자료집에서 제시된 어떤 수익 사업 이제 뭐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겠다 혹은 뭐 아까 말씀 잘 들었지만 어떤 1일 오프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창출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한 부분에 있어서 지출과 수익의 그 균형점이 조금 맞지 않는다고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뒤에 써주신 거 보면 외부 지원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 외부 지원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타 업체와의 어떤 제휴를 통한 그런 건지 한 번 더 확인을 받고 싶고 그에 반해 이제 모아일두자 선봉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보니까 지출과 수익을 그냥 따져봤을 때 보조 배터리 대여 사업, 학생회실 리모델링, 동문회 정도의 행사가 있는데 뭐 보조 배터리 대여 사업 제가 보기에는 동문회 말고는 뭐 크게 뭐 돈이 들어갈 데는 없지만 일단 이미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행사 외에 엄청나게 특별하게 추가된 부분은 없다고 지금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쪽에서는 뭔가 투머치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쪽에서는 너무 안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입장인데 그 입장에서 봤을 때 본 선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수익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지출을 무작정 늘리는 것은 일단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뭐 행사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이제 효율적인 사무 처리를 통해서 그런 돈이 더 이제 남게 될 텐데 그럴 경우에는 뭐 추가적으로 복지 사업을 진행한다던가 행사를 추가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경제학과 학우들의 뭐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뭐 저희가 안일하게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한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저희는 그러니까 수익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출을 무자비하게 늘린다는 거는 그게 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공약을 내세우게 되었습니다. 네, 우선 이제 지출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신 항목이 복지물품 확대 그리고 이제 자료실, 학생회실, 학습실의 실용 공간의 실용적 변화 그리고 교수님과의 대화 자리 마련 그리고 신규 소모임 학회 창설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더 있으신가요? 농활이나 교봉이나 전공서적 대여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번 달부로 그 학습실에 자료실에 배치하던 원래 경제 전공 잡지가 구독이 중단했습니다. 워낙 읽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도 이제 잡지 비치를 하겠다라는 공약도 써 있어가지고 제가 그 부분도 이제 한 번 더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신규 소모임 및 학회 창설 지원 같은 경우에는 10대 경제학부에서 세칙을 개정한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그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그 파일을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그 제한을 뒀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뒤에 보면은 학회나 소모임을 통한 어떤 신입생이나 자전생들에 대한 어떤 수요를 늘리고 또 활성화시키겠다는 방안 자체는 너무 좋은데 그 방안에 있어서 일단 지출적인 측면이 저는 걱정이 돼서 왜냐면 점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학생의 물가는 오르는데 학생회비는 동결이고 그렇다고 학생비를 올리지 않은 사회적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실험 실습비를 마음대로 저희가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확한 요구와 그런 게 동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본부와 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돈 그리고 학생비 납부율도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경제학부 제가 13학번인데 저 때 입학생이 60명에서 70명 가량 됐습니다. 경제학부가. 근데 현재 18년 기준으로 현재 40명 후반대까지 지금 떨어진 상황인데 뭐 자율전공 소속이시라서 이제 잘 아시겠지만 어떤 자율전공생들이 경제학부에 얼마나 유입되느냐에 따라서 저희 학부의 어떤 실험 실습비 뭐 그런 것도 결정될 수 있고 학부에서 할 수 있는 행사의 양이나 크기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지출이 당연히 늘어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데 어떻게 해결할 건지 얘기가 좀 딴 데로 샌 것 같은데 일단 지출과 수익의 균형이 맞지 않는 점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가 판단하기에 그 어떤 생활 공간의 실용적 변화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이제 교육 환경 개선안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지출로 잡지는 않았고요. 또 신규 소모임 학회 창설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시다시피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제 학생회비의 어떤 잔여 금액에 대해서 이제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소모임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게 학생회비의 추가적인 지출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또 이제 뭐 자율전공생이나 뭐 그런 학우들이 많이 늘어나서 뭐 소모임이 활성화가 돼서 지출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만약 그 사람이 많이 유입됨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지출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그런 소모임의 경우에는 회비를 걷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뭐 스포일러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모여서 영화 토론하는 게 다이기 때문에 신규 회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지출이 딱히 늘어나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제 잡지 구독을 취소하셨다고 하셨는데 이제 사실 그거는 우선은 이제 홍보 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또 제가 또 이콜이라는 소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학회 소모임 차원에서 신문 구독을 추진할까 이제 계획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내부에서 나왔던 얘기가 현재 경영대학교에서는 한국경제신문을 이미 구독을 하고 그걸 배포하고 있는데 우리도 학부 차원에서 지원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왔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지출을 잡으신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조금 저희 생각보다는 많이 잡으신 것 같긴 한데 이제 뭐 농활이나 경제교육 봉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참 그 비용이 이제 정말 많이 든다고 하면 사실 농활은 원래 이제 참가비를 받는 걸로도 알고 있고 그런 참가비 같은 거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혹시 추가로 더 질문하실 당첨객 있으신지? 네, 없으면 이상으로 당첨객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모아 12달 선거운동본부의 마무리 발언이 있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저희 모아 12달 선거는 선거를 준비하는 단계에 있기에 모든 공약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못한 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이라는 주어진 시간은 저희 선본에게 이러한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여 완벽해질 수 있는 기회 또한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경제학부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고 한층 성숙해졌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이라는 위치에서 나오는 무게감을 느끼며 역대 회장단에 대한 존경심 또한 생겼습니다.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했다고 자신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간절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학부 학우 여러분들에게 과분할 정도로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가 그것들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선보는 학우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다가가는 또 학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편하게
다가오실 수 있는 친구 같은 친근함을 가진 동반자의 역할을 띠는 학생회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학 생활에서의 1년은 앞으로 사회라는 현실을 준비하기에 굉장히 귀중한 시간입니다. 학생회라는 입장에서 학우 여러분들의 1년 허투루 흘려보내지 않겠습니다. 학우들의 앞길을 함께 생각하고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주는 힘은 수치화할 수 없을 만큼 무궁무진한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학우 여러분들이 믿고 맡겨주시는 만큼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며 작지만 강한 경제학부가 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만을 향해 가는 학생회가 되지 않겠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결과뿐만이 아닌 과정에 있어서도 어느 하나 놓치지 않겠습니다. 외관만 신경 쓰다 보면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내실을 다져 시작부터 탄탄하게 1년이라는 건물이 태풍에도 무너지지 않도록 모든 과정을 확실히 진행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학생회뿐만이 아닌 일 잘하는 학생회가 되겠습니다. 저희 모아 12달 선보는 학우들에게 학생회로서의 행보를 공유하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내세운 공약만 실천하는 그런 학생회가 아니라 학우들의 고충을 항상 같이 고민하며 경제학부를 발전시킬 수 있는 학생회가 되겠습니다. 12달을 모아 1년을 함께라는 저희가 내세운 슬로건처럼 경제학부 학우 여러분들의 귀중한 시간과 깊은 뜻을 모아 1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걸어가는 모아 12달 학생회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로부터 1년 뒤인 이맘때쯤 학우 여러분들에게 정말 학부를 위해 열심히 일하였다고 박수 받을 수 있는 학생회가 될 것을 약속하며 저희 스스로 되돌아봤을 때에도 부끄럼 없이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학생회가 될 것을 다짐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페이스메이커 선거운동본부의 마무리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우선 같이 토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저희 딴에도 이제 공약을 준비함에 있어서 정말 많이 생각하고 많이 대화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제 토론회를 하고 많은 분들의 또 다른 생각을 들어보면서 저희도 이제 아직 부족하거나 더 많은 생각을 들어봐야겠다 하는 것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학우분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는 학생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모든 토론이 종료되었습니다. 오늘 진행된 토론회가 단결홍익 경제학부 학생회 선거에서 홍익대학교 학우들이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두 선거운동본부 전 부후보자와 도움 주신 홍익대학교 교육방송국 HIBS 홍대신문사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 단결홍익 총선거 경제학부 모아 12달 페이스메이커 선거운동본부 정 부후보자 정책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5시 반에 이어지는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정 부후보자 정책토론회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